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미국 농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세금 혜택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세법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잘 알면 진짜 도움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IRS 가능물 225여, 농업인 세금 안내서, 그거랑 관련 보고서들을 제가 좀 깊이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만 좀 뽑아왔어요.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거죠. 첫째, 소득 변동성 관리해주는 쉐줄 J. 둘째, 사회보장 혜택 확보의 유연성을 주는 쉐줄 SE.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도와주는 추정세 규칙. 이 세 가지 주요 기회를 당신이 딱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거.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농업소득이라는 게 뭐랄까, 날씨나 시장 상황 때문에 정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힘들죠. 네. 그래서 수입이 좋은 해에 갑자기 높은 세율 구간으로 확 넘어가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걸 좀 막아주는 장치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쉐줄 J, 소득 평균화라는 건데요. 이게 아주 유용해요. 뭐냐면 현재 연도 농업 소득, 이거를 EFI, 선택 농업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지난 3년, 그러니까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 있는 과거 3년의 세율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와, 과거 세율을 가져다 쓴다고요? 네. 그래서 과거 세율이 지금보다 낮았다면 현재 내야 할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평균화할지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장점인데요. 그 EFI 금액을 얼마로 할지 이걸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 과거 3년치 세금 신고서랑 그때 세율 정보가 정확히 있어야겠죠. 그렇겠네요. 네, 주신 자료에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이걸로 한 농부가 $1,500 넘게 절세했더라고요. 소득이 한 10만 달러였는데 그중 7만 5천 달러를 평균화해서 세금이 원래 한 $8,840 나올 걸 $7,333 정도로 줄였어요. 와, $1,500면 진짜 큰데요? 근데 이게 과거 3년 기록을 다 챙겨야 한다 이러면 관리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꼼꼼한 기록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래도 절세 효과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영업세, 스케줄 SE인데요. 네, 스케줄 SE. 보통 자영업자분들 사회보장세랑 메디케어세 합쳐서 한 15% 정도 내시잖아요. 근데 농업은 이게 좀 이익이 적거나 손해가 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게 농업 선택 방법밤 옵셔널 메서드라는 특별 규정인데요. 이게 사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줘요. 소득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인 해에도 내가 나중에 받을 사회보장연금이나 혹시 모를 장애수당 이런 걸 위한 크레딧을 어떻게 계속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크레딧이요? 네, 이 방법은 실제 순이익 말고요. 총 농업소득의 3분의 2, 2024년 기준으로는 최대 $6,920까지인데 이걸 기준으로 자영업세를 낼 수 있게 해줘요. 잠깐만요. 순이익이 아니라 총소득 기준이라고요? 그럼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순손실이 한 $500 났어요. 근데 총 농업소득은 $9,000였다고 쳐봐요. 그럼 보통 방법으로는 세금도 0원, 크레딧도 당연히 0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택 방법을 쓰면 총 소득 $9,000의 3분의 2인 $6,000, 이걸 소득으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약 $918를 내면서 사회보장 크레딧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당장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은퇴하거나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 사회보장 기록을 끊기지 않게 유지한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선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미래를 위한 약간의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정세 규칙인데요. 이것도 농업인들한테는 꽤 유리해요. 네, 추정세요. 보통 자영업자분들은 1년에 4번 나눠서 예상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분기별로. 농업은 이것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이것도 농업의 현금 흐름 특성, 계절성 같은 걸 고려한 큰 혜택 중 하나예요. 물론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총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농업이나 어업에서 나와야 적용이 되고요. 3분의 2 이상? 네, 핵심 혜택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잡하게 4번 나눠낼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1월 15일까지 딱 한 번만 그 해 추정세를 내면 돼요. 오, 한 번이요? 네, 그리고 둘째, 이게 더 파격적인데 아예 추정세를 안 내도 돼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다음해 3월 1일까지, 이게 주말이면 보통 3월 3일 정도가 될 텐데요. 그때까지 세금 신고서를 내고 세금 전액을 납부하면 추정세 미납에 대한 벌금이 전혀 없어요. 벌금이 아예 없다니 정말 파격적인데요. 와, 그럼 실수로 좀 늦게 내거나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 벌금 부과 기준 자체도 일반 납세자보다 좀 관대해요. 보통은 현재 연도 세금의 90% 이상은 내야 벌금을 피하는데 농업인은 66.67%, 그러니까 3분의 2만 넘기면 괜찮아요. 이게 현금 흐름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와, 정리해보면 스케줄 J 소득 평균원은 세금 무담을 좀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고, 스케줄 SE 자영업세 선택 방법은 미래 혜택을 지켜주고, 마지막으로 이 특별 추정세 규칙은 현금 흐름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주네요. 이 세 가지 잘 활용하면 당신의 농장 경영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전략들을 제대로 쓰려면 역시 정확한 기록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또 세법이라는 게 계속 바뀌니까 따라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농업 전문 세무사랑 상담해서 각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맞아요. 전문가 상담은 필수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깊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한번 혼자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그건 바로 농장을 어떤 법적 구조,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냐, 파트너십이냐, 아니면 S법인, C법인이냐,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지금 당장의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세금 계획이나 다음 세대로 농장을 물려주는 승계 계획에는 또 어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